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빈틈없고 철저하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전임 행정부 당국자들의 의견들이 폭넓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We consulted closely with outside experts and our predecessors from several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our way forward draws from their lessons learned and shared. 젠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일괄 타결 방식, 이른바 그랜드 바겐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질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사키 대변인은 이런 대북 정책과 접근법은 미국과 동맹국, 주둔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 검토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부터 대북 정책 검토 내용을 최종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 전략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며 대북 제재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북한의 특정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완료돼 큰 틀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상호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기도 한 스티븐 비건 전 대북 특별대표가 선호했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한때 전쟁 위기까지 치닫았던 트럼프 행정부 때는 충분히 통하는 아이디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른 길을 모색한다고 말한 현 시점에선 작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공개된 내용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이나 이전 행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단계적 합의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과거 여러 합의에서 제시된 것은 물론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랭컴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새 대북 정책으로 소개된 세심하게 측정된 대북 접근법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면서 새 대북 정책은 제네바 합의와 육자회담, 229 합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제안한 일부 제재 완화 등을 통해 미국이 시도했던 것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관리 23명과 민간단체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탈북민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만큼 과거 피난민 가족 출신이었던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서 이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 대표단이
30일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윈스턴 로드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등 닉슨 행정부 이후 각 정부에 몸담았던 미국 전직관리 23명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한국행을 시도해 북송되면 구금과 고문, 처형에 직면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탈북민들을 대신 한국으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humbly and mercifully asking him for his help. We know of two very specific families that are detained that are Christians, and we're trying to get to South Korea. They're either killed or sent to a slow death in a political prison camp. And so we realize that these families are in mortal danger. 또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가족 출신인 문 대통령의 요청은 한국과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인들의 한국 정착에 도움을 준 인도주의 조치와도 일치하며 최소 탈북민 130명 이상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구금 시설의 혼란도 완화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We're very grateful to Ambassador Lee and his embassy staff for accepting this information and promising to do what they can to hel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과 한국에서 화상으로 열린 이번 18차 북한 자유 주간은 북한의 심장과 마음, 국경을 열자는 주제로 탈북민들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불의를 조명하기 위한 탈북민과 인권 공동체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동안 좋은 출발을 했으며 중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30일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추락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국정 운영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 신냉전을 시작하거나 중국을 억제해 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열심히 경쟁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구조계획으로 명명된 경기 부양안 이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6.5%로 상향 조정되고 기술과 혁신, 교육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됐으며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간 확장 억제 대화를 열고 영내 안보와 핵과 미사일 방어 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가 영내 안보와 동맹 방위 태세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방어 정책, 군비 통제 문제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확장 억제 대화가 지난 2010년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미일 동맹의 안보와 방위 협력의 일환으로 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왔으며 이 회의는 핵무기 등 모든 가용 능력을 통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 대표로는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대행과 브래드 클라크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에서는 아리마 유타카 외무성 북미 담당 부국장과 야마토 타로 방위성 방위정책 담당 부국장이 회담을 이끌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